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지난 2022년 2월 5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10년 전쯤에 이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신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딸아이가 있는 걸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당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1+1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저의 디프로그 하우스 소개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랜선 집들이를 통해서 인테리어 하실 때 어떻게 계획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아는 그 체리색 몰딩의 집? 이런 집은 이제 누구도 살기 싫은 집이 되었죠. 그럼 K 인테리어라고 불리우는 올 화이트의 집? 이제 지겹지 않나요? 남들이 하는 그런 인테리어 말고 진짜 우리 집을 계획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집 인테리어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벽지를 쓸지, 어떤 마루를 할지, 어떤 변기를 쓸지, 어떤 타일을 쓸지, 이런 고민들 먼저 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차후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아웃. 나에게, 나의 가족에 만든 구조를 계획하는 것. 이래서 요즘 다들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이 필요해서겠죠.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건축사의 인테리어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은지 저의 디프로그 하우스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아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레이아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 레이아웃을 가진 디프로그 하우스 랜선 집들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저희 집 입구입니다. 현관이 좀 작아요. 그래서 가네모 힌지를 이용한 강화 유리 도어를 중문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 집은 현관과 거실 바닥의 단차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닫이 도어로 해도 신발이 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도어를 선택을 했고요. 혹시라도 단차가 이렇게 낮으신 분들,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동선을 막아버린다거나 신발을 쓸어버린다거나 한다면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들어서면 요즘에 유럽식 미장이라고 불리우는 벽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그만큼 작업 난이도가 조금 낮다는 건데요. 게다가 시공도 빠릅니다. 제 벽체가 앞뒤로 15회배 정도가 되는데 제가 혼자서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의 장점은 퍼티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크랙만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작업을 이어가도 멋진 벽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거고요. 또 자신만의 뭔가 이런 간지라고 하죠. 이런 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핑크색 빛깔이 도는 이 벽체를 만들고 싶어서 핑크색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했는데 들어가는 색소도 천연 재료예요. 또 이 작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시멘트 벽면에 바로 작업도 가능합니다. 텍스처 자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주 플랫한 벽면이 필요 없고 그냥 내추럴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으로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셀프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제 몸이 좀 고생해서 이 벽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벽이 지금 저희 집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와서 직접 보시는 분들도 이 벽에 좀 감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림까지 걸려고 계획을 한 벽인데, 그림까지 걸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그림이 걸려있는 사진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드파랑이라는 제품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저도 검색하다 보니까 클래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발페인트의 발레나도 비슷한 느낌을 내는 자재인데요, 발레나는 시공 후에 촉감이 많이 거칠지 않아요. 하지만 드파랑은 표현되는 텍스처만큼이나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벽에 쓸리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발레나와 드파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차이점은 텍스처의 강도입니다. 드파랑이 거친 만큼 표현력은 더 좋습니다.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요, 발레나는 뭔가 더 정돈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아주 꼼꼼한 밑작업이 비롯돼야 해서 작업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쪽 공간은 런드리 공간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세탁실, 다용도실 있던 그 공간을 거실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원래 이쪽 공간이 주방과 다용도실이 있던 공간이에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살림의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 집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 이게 살림의 사전적 뜻이더라고요. 살림은 원래 엄마의 몫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쫓겨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살림을 정말 온 가족이 같이 하고자 이 세탁실을 거실로 편입시켜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다용도실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정말 나가기 싫은 곳이었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저희 집에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디프로가우스 저희 집의 동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외출해서 딱 들어오면 바로 앞에 저 런드리 공간에 보이는 스타일러에 가서 외투를 벗습니다. 먼지를 잔뜩 묻히고 들어온 이 외투를 방 안까지 가서 벗고 하면 또 먼지가 방 안에 풀풀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러에 옷을 넣을 수 있게 했고, 자주 입는 아우터들은 양쪽의 장에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자, 다음은 세탁기. 저는 세탁기를 병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닥에 띄워서요. 이렇게 바닥에 띄워서 올려서 시공을 하면 세탁을 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들을 건조기로 옮길 때 쉽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세탁기를 받치고 있는 가구에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보강을 제대로 안 했다가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병렬 배치가 편한 것도 있는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세제와 린스를 저 위쪽에 넣어야 되는데, 하승진님 정도 되는 키가 아니라면은 저쪽에 보면서 세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시트로 나오는 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로 세탁기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런드리 공간은 꼭 저희처럼 거실이 아니라 드레스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드레스룸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뭔가 옷에 관련된 것들이 이 방 하나에서 다 끝나게 되잖아요. 세탁기에서 물 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탁기 자체에 누수 탐지 센서가 있어서 뭔가 물이 샜을 때 세탁기가 바로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탁기 위쪽 아랫장에는 계절 이불이라던가 세제를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넣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장을 계획을 했는데요, 폭은 캐리어가 딱 들어갈 만큼 계획을 했고, 좌우폭과 높이는 높게 만들어서 좀 처리가 어려운 이 커다란 캐리어를 깔끔하게 넣을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거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저희 집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웜톤이 도는 화이트 컬러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의 싱크 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LG의 아이보리 페트 제품으로 가구를 다 제작을 했고요. 보시는 이 공간이 원래는 거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TV를 보는 그런 넓은 거실 공간보다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넓은 주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혼 전에도 놀러가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파티를 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주방과 거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주방 거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집에 진짜 해놓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라도 저도 그런 집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지 제가 살아보고 꼭 영상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원래 주방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답답하죠.
벽 보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딱 그런 주방이었어요. 이런 주방이라면 별로 이렇게 막 요리하는 게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편에 되게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아일랜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일랜드나 주방 가구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라 아일랜드를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저희 집은 안방이 비교적 좁고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큰 창문의 하단부를 앞으로 빼서 블라인드 턱을 만들었고, 그 블라인드 턱을 침대 헤드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좌우에는 무지주 선반을 만들어서 뭐 핸드폰을 거치한다던가 바로 책을 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선반 하단에는 간접등이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는 스위치로 간접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수면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둘 수 없었던 TV를 저희는 안방에 두었는데요. 동선에 이 TV가 있기 때문에 TV를 풀 매립을 했습니다. TV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지나가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풀 매립을 했고요. 75인치 TV가 이렇게 벽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저희 세 가족이 이렇게 누워서 TV에서 딱 영화를 보면 뭔가 CGV의 스위트 영화관에 온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은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바로 저만의 화장실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굉장히 작아요. 1400에 1050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화장실인데요. 제가 그래도 이 화장실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레이아웃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인테리어 쇼 채널에 나와 있는 뭐 작은 화장실 예쁘게 하는 방법, 뭐 새로운 레이아웃, 이 영상에 나왔던 레이아웃도 제 화장실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화장실에 레이아웃은 유지하고 형식만 바꿔주었습니다. 이런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 화장실의 최고의 단점이 샤워 겸용 수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샤워 겸용 수전을 없애고 벽 매립 수전으로 바꾸면서 샤워기를 세면대 우측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완전 깔끔한 뭔가 요즘의 느낌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작은 화장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콘센트는 거울 슬라이드장 안쪽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열면 바로 드라이기를 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저희 집에서 유일한 저만의 공간입니다. 여기 못 들어와요. 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화장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화장실 둘 다 굉장히 작아요. 이쪽 화장실은 2000에 1400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저는 이 코딱지만한 화장실에 뭐 유리 파티션이 됐던 뭐 조적 파티션이 됐던 파티션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어쨌든 좁아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거울장을 천장까지, 전문가 용어로 빡친다고 그러는데 천장까지 거울장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화장실 폭이 좁다 보니까 젠다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변기가 문 열릴 때 걸리더라고요. 말 많고 탈 많은 탱크리스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저희 집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가끔 수압이 약한 곳들은 여기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설치했던 곳들은 한 번도 문제가 있던 곳이 없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희 아이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방 역시 사이즈가 작은데, 보통 방에는 책상이나 침대, 옷장 뭐 이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방에는 책상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서재 공간을 따로 둬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고, 이 방은 오직 잠자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책상이랑 침대 같이 있으면 뭔가 또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면 왠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잠깐 누워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면 아침인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시험날인 거죠. 침대가 좀 높아 보이죠? 이 침대에 매트리스를 걷어내게 되면 안쪽에 또 수납장이 있습니다. 계절 옷 같은 거를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수납장을 많이 만들려고 이런 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턱 앞쪽을 빼서 블라인드가 뭐 잠잘 때 걸리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요. 침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이 필요한데 이 계단 역시도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침대는 뭐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타입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다면 이 침대를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저희 서재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 방이기도 하고 또 제 작업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도 역시 창 쪽에 블라인드 턱을 만들었고 그 앞쪽에 무지주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라인드 턱이 벽에서 돌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전기 선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무지주 책상 위쪽에다가 콘센트랑 랜선을 배치해서 컴퓨터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서재방의 도어는 원래 있던 문을 철거하고 강화 유리 도어로 계획을 했어요. 좁은 집을 조금 넓어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중문과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유리로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요?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공간을 집에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남편이 집에 일찍 오고 싶어질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피규어가 있다면 피규어 장을 배치하고 앞쪽에 조그만 테이블을 둬서 그쪽에다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임방을 만든다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홈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거실에서는 아이들한테 리모컨 뺏기고, 안방은 엄마방이 되어버렸고, 남편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내분이 집에서 요리하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을 선물해주세요. SNS에 좀 간지나게 요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멋진 주방. 혹시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요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애들이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할 땐 신나게 하고, 공부할 때는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요즘 우리는 항상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잖아요. 뭐 예쁜 카페라던가 멋진 쇼핑몰, 아니면 럭셔리한 호텔 같은 공간이요. 우리 집이 그 좋은 공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가족들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뭐 신혼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12시 전에 집에 잘 안 들어갔거든요. 맨날 사무실에 있다가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서는 8시 이후에 집에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세 가족 모두 집에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디프로그 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우리 가족만의 집 계획해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저희 집 보여드리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집 통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